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과정 27회차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기입니다. 한번 직접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씩 수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육 내용과 함께 말이죠. 자,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기업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해 전달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결국엔 그 원리라는 거는 고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확보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결국엔 고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씩 그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나씩 그 사례를 들면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할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지금 시간에도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기업을 하게 되면 조직들이 함께 하죠.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할 텐데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기 위해선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죠.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 현상 분석뿐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검증이라든가 수정이 가능하게 됐죠.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그 구성 요소별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면 오퍼레이팅 모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요거는 8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고객 확보 그리고 운영, 재정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각 구성 요소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6 컴포넌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6가지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기반이나 소유, 어떤 지배의 어떤 수준, 사업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준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죠. 우리가 할 것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입니다. 9블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어떤 프레임워크보단 더 단순하고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이런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고객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채널 그리고 고객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원 그리고 핵심 자원 내가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 활동 그리고 핵심 파트너 그리고 비용 구조가 이렇게 9가지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각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떤 관계와 흐름을 파악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파악해보는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가운데 가치 제한이라는 블럭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우측으로 화면상에서 우측으로 고객과 수입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 세그먼트, 그리고 채널, 그리고 고객 관계, 수익원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조직의 활동이나 비용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핵심 자원이라든가 핵심 활동, 그리고 핵심 파트너십,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블록으로 9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그 9블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의 캔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상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그 구성 요소들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성을 하는 것이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고객 세그먼트라는 것은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 또는 어떤 조직, B2B 같은 경우는 조직 기업이 되겠죠. 조직을 겨냥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고객 세그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세그먼트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해당 고객의 요구가 전혀 다른 서비스나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고객에게 접근하는 유통 채널이 다른지, 내가 설정해 놓은 고객이 다른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유형의 고객 관계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수익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상품을 제공해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고객은 나눠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의 그 각각의 큰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매스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스마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매스마켓이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흔히들 많이 하고 있고 가전제품이 특히나 여기에 속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명확한 어떤 세그먼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객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고객이 이 제품, 이 부품을 소비할 명확한 타겟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복잡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을 둘 수가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온라인, 그전에는 북으로 책 판매점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후에 온라인 소매점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온라인 소매점을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소매점을 이점시키면서 필요하게 된 어떤 서버 공간이 필요했었죠. 그러면서 서버를 무한대로 늘리겠다라고 정책을 바꾸면서 서버가 필요한 기업들, 고객들도 하나의 고객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 고객 세그먼트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막무가내로 고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했다고 해서 복잡한 세그먼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핵심 역량이 그에 맞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소매점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서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보된 서버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고객들, 서버가 필요한 고객들을 모을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맞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죠. 그리고 멀티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어떤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이야기를 하죠.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이 멀티사이드의 고객들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세그먼트를 작성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라딘, 우리 중고책을 사고 파는 그 알라딘사들 아시죠? 알라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고객 세그먼트를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고객은, 이건 플랫폼이니까 첫 번째 고객은 중고책을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은 이 책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7회차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